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수, 우리 9월 30일 늦은 밤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송구권의 정치 쇼에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이재명의 위정교사 1심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폭탄 돌리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선거법 사건과 역시 이 폭탄 돌리기를 했습니다. 1심 선고일을 11월 25일로 잡았습니다. 11월 25일. 자, 보통 이 구형이 내려지고 나면은 한 달 후에 1심 선고가 되죠. 그런데 지난 20일에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선거법 1심 구형이 나왔는데 검찰이 구형을 징역 2년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한 10월 20일쯤 1심 선고를 잡아야 되는데 뒤로 쭉 뺐습니다. 11월 15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 위정교사에서 징역 3년을 구형을 받았는데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죠. 그런데 이 1심 선고를 9월 30일이니까 보통이면 뭐 10월 말 아니면 늦어도 11월 초 이렇게 잡는데 11월 25일로 잡았습니다.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선거법 1심보다 위정교사 1심이 약 열흘 뒤에 나오도록 잡았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결국은 1호 1심 판결이 나오면은 유죄를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검찰 구형이 하나는 2년, 하나는 3년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폭탄 돌리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선거법보다 위정교사가 먼저 1심을 선고를 해서 유죄를 때리게 되면은 이 개딸들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죠. 시달림을 받겠죠. 좌표가 딱 찍힐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선거법을 하는 한성진 부장판사보다 더 열흘 뒤로 날짜를 넉넉하게 잡고 1호 1심을 피해보자. 이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었겠죠. 이렇게 거의 뭐 두 달 후로 1심 날짜를 잡은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자, 한성진 부장판사도 선거법 1심 구형에 2년이 나오고 나서 이것을 넉넉하게 11월 15일로 했지만은 김동현 오늘 위정교사 심리를 한 부장판사는 한 수 더 뛰었습니다. 11월 25일로 잡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 자체가 유죄를 때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본인이 이 무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피선거권 박탈형보다 적은, 그러니까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미만, 그리고 위정교사는 금고형 미만 이렇게 때릴 것 같으면은 이렇게 뒤로 놓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뒤로 놓친 것이 어쨌든 폭탄 돌리기고 정상적인 것이 아닌 재판 진행이지만 이렇게 늦추는 결과가 결국은 유죄 선고를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두 건의 재판, 위정교사는 11월 25일, 선거법은 11월 15일, 이재명의 1심 선고 로드맵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곧 이것은 그때 그 시점에 무죄는 이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검찰 구형도 그렇고 이 재판 선고 날짜를 미루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합의부라는 특성 때문에라도 이 피선거권 박탈형 이상의 유죄가 나올 텐데, 그러면 11월에 대란, 정치적인 실각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10월 대란설이 계속 얘기가 됐는데 11월 대란설로 좀 시간은 좀 늦춰졌지만은 더 큰 대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점에는 조국도 구속이 됐을 수가 있고,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뭐 10월 중이라도 나오면 구속이 되는 거죠. 문재인도 아마 소환이 되고 난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문이조, 문재인, 이재명, 조국 모두 다 사법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약간 뒤로 다소 늦춰졌지만은 문의조 심판이 늦춰졌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한 달 정도 미뤄졌으나 결국 단죄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의 최후 진술도 제가 라이브 방송 송국근의 정치쇼에서 전해드리지 못했죠. 그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역시 이재명은 업소를 했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제 인생이 걸렸다. 제 인생이 걸렸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제 인생이 걸렸다. 그 전에 유창훈 영장판사에게 마지막 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대한민국의 문을 왼쪽 문을 열 것이냐 오른쪽 문을 열 것이냐 그런 말로 또 업소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또 최후 진술에서 제 인생이 걸렸다. 그리고 사법부를 믿는다. 그런데 사법부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죄를 선고를 하고 중죄를 내리면은 이 사법부 판사들을 또 탄핵을 하고 이 법 왜곡죄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또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고 그렇게 다 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사법부에 호소를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재명 변호사로서 수십 년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구는 걸 본 적이 없다.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검찰은 오늘 논고에서 위정이 아니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위정교사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을 하면서 위정이 아니었다면 김진성 씨가 그런 위정을 해주지 않았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김진성이 위정을 했고 또 건손일 재판 거래 의혹이 있죠. 그런데 위정이 아니었으면 재판 결과가 무죄가 안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엄중히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 무죄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위정을 한 덕분에 이재명이 처벌을 피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법 리스크 이제 11월에 절정이 옵니다. 11월에 절정이 오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이 유정교사는 검거형 이상이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지침이고 전체 법원 분위기도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신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에 1심이 나오고 내년 늦은 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둘 다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재명의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탄핵 정국도 동시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본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